가격대 규모들이 조금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실거주를 알아본다고 하면요, 부동산 가치에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요, 동작구 본동의 삼성 레미안이나 행당 서울숲 한신, 용상 리버힐 삼성, 신공덕 삼성 레미안 2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입지로 보면은 용산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용산의 꼬리 부분인데 리버힐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신공덕 삼성 레미안 2차 같은 경우는 애호개의 이제 그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것도 가격들이 나쁘진 않아요. 리버힐 삼성의 20평대보다는 조금 더 비싼 아파트죠. 그리고 행당 서울숲 한신 같은 경우는 왕십리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이제 GTX에 대한 호재가 되게 있는 것 같고, 본동 같은 경우도 노량진 뉴타운이랑 흑성 뉴타운 사이에 조금 언덕에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도 동작이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실거주를 알아본다고 하면요, 일단은 무조건 투자성을 보면 안 되고요. 내가 아이가 있으면 교육이 좋은 데로 가야 되고 직장에 맞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가 용산, 그다음에 마포, 그다음에 성동구 쪽, 그다음에 동작 다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좀 많이는 없는데 삼성 레미안 2차가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부동산 가치에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요, 변화가 좀 많은 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입지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중에서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곳은, 입지의 변화가 있는 곳은 행당 서울숲 한신이고요. 그다음 물건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용산 리버힐 삼성이에요. 이 둘 중에서 돈에 맞게 가는 게 좀 중요한데, 가족 수가 많다고 하면은 그 투자의 가격 상승의 여력이나 이런 유무를 조금 떠나가지고 30평대인 행당 서울숲 한신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건요, 경제적 가치만 무조건 따라가면은 제일 좋은 데로 가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족의 형편이라든지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직주 근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4인 가족이면은 뭐 서울숲 한신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인 가족이면은 용산 리버힐 삼성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있고 리버힐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이 보이는 조망도 있거든요. 그리고 용산의 그 산천동이라는 데가 용산의 끝자락이긴 하지만은 정비창 부지 근처에 있고 진보도 저는 많이 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른투자님, 제가 뭐 그 상황들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행당이나 용산이 좀 가치적으로 좀 맞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여유가 느껴집니다. 예, 이 정도 돈 들어가려면 사실은 용산 리버힐 삼성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지금 16억, 17억 하고, 근데 20평대는 14억, 15억 정도 하잖아요. 공동 레미안 삼성도 16억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본동도 사실은 그 정도 가치가 하고, 서울 한숲도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격대 규모들이 조금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거주로 이제 뭐 동작도 보고 행당도 보고 뭐 용산도 보고 있는데 직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돈으로 강남권에 뭐 송파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물건들. 그래서 뭐 이제 직장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요, 조금 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혹은 전략적으로는 갭 투자 형식으로 하고 전세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이 돈 들어갈 정도면요, 사실은 갭 투자로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도 좋지만은 실거주 플러스 내가 전세나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다면은 전월세를 활용을 해서 나머지 돈으로 이제 재건축 물건이라든지 이런 초기 재건축에, 강남권에 있는 초기 재건축 물건도 진입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남은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거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좀 괜찮은 물건들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바른투자님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전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는 할 건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래가 잘 될 수 있거나 공급이 잘 나올 수 있는 서울에서의 한계치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통기획도 지역이 구역 지정을 되기 전까지의 5년이나 걸리는 소요 시간들을 평균 5년이 걸린 시간을 2년으로 앞당겼고 재건축에 대한 안전 진단도 1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완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2차부터는 그 장벽들이 커지고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이나 초과이익 관수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현재 상위 계획에 담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본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올 상반기에 2040 서울 플랜 204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거래를 막고 있는 부분 일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의 층고, 건축물의 층고 제한을 35층을 한 거를 조금 더 높여서 50층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층수 제한이 2종 일반 지구에서 7층이 제한되는데 이런 제한된 것들을 해제할 수 있는 가이드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지금 여기에 담고 빨리 이제 다음 이번 지방선거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심 기본 계획이 2040이 나오면요 여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2030에 보면은 서울은 3개의 중심지와 7개의 광역 중심, 12개의 지역 중심이 있어요. 그 지역 중심과 광역 중심과 그냥 중심지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공간 계획을 세워 넣었고 그 공간 계획을 조금 내면을 보면은 그 안에 인구 계획이 있어요. 그 인구를 산정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뭐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 증가 이제 인구의 증가분도 있는데 자연적 증가분은 사람이 살고 죽고 출생과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이 공간 계획을 까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안에 정비 사업도 있고요. 개발 사업도 있고 앞으로 10년간, 20년간 어떤 사업, 정비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수요를 다 예측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어디에 위계를 더 크게 2040에서 더 둘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과거에 이제 1990년도부터 수립한 이런 상위 계획이나 2000년도 초반 중반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 계획들을 세운 것들을 보면요. 그 계획대로 도시의 규모와 어떤 일자리들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40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에 이제 담길 내용들이 또 주요한 걸로는 여의도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할지 용산하고 결합해서 할지 아니면 별도로 할지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분명히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래서 여의도랑 용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안에 담는다고 이 신문에서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개발과 정비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이 과거에 2018년도인가 싱가포르인가 거기 가서 잠시 뭔가 발언을 했잖아요. 여의도와 용산의 마스터 플랜을 통합을 해가지고 금융과 국제 업무의 허브로 두 개를 연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집값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용산 같은 경우는 특히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재작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서울에 대한 방향성도 용산에 대해서 1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업무계획을 보면요, 서울시청의 업무계획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용산이에요. 용산은 호재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에 대한 방향성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지역이 주변으로 미치는 파급의 효과들도 방향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40이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면은 반드시 전부 다 현황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꼭 확인하고 가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